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 오늘 2026년 2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가 또 올랐어요. 어제도 급등. 사실 오늘은 미국장을 좀 보니까 오늘 좀 빠지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미국 별로 안 좋았잖아요. 내용이 별로 안 좋았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 길 갑니다. 어제 너무 강했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뭐 태양광주들이 "나도 이제 한풀이 하자." 뭐 호재도 있었지만 하나솔루션이 상한가 간 건 처음 봤습니다. OCI홀딩스 막 이런 기업들이 폭발해 버렸고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 오늘은 좀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신재생 너무 안 갔잖아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삼성전자 또 본주 기준으로 시총 1,000조 돌파했고 우선주 기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선주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 기준으로는 이미 1,000조 원은 넘은 지 꽤 됐어요. 사실상 1,000조 원은 예전에 이미 돌파한 거고 우선주 합치면 1,100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항상 우선주 넣으셔야 됩니다. 우선주 포함해서 1,100조니까 그렇게 밸류에이션 계산할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를 다 더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고렇게 이제 오늘도 뭐 증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아주 초강세장이 이거 참 어렵죠. 팔아도 후회 안 팔아도 후회 빠질까 봐 불안하고 더 갈까 봐 파신 분은 또 불안하고 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좀 절제하자. 예. 그러니까 밑으로 내릴 때는 매도의 절제를 해야 되고 위로 지금 막 칠 때는 매수의 절제. 요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예. 오늘 일단 그리고 그 댓글 보니까 강연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 강연회가 2월 21 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 토요일이죠. 항상 토요일 날 하고 2월 21일 아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저희가 일단은 해 놨어요. 해 놨고 아직 배너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마 다음 주 초에 이번 주 금요일인 것도 같고 저희가 배너 광고를 올릴 겁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고 예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70석 정도 돼요 거기가 좌석이. 그래서 저번에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저 진짜 너무 감사한데 자리가 없어서 너무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연회가 이제 나중에 좀 올라오겠지만 21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또 죄송스러운 말씀해 드리면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오시면. 그건 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170 석이니까 그 이제 여기 등록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인지를 하고 오세요. 앉아서 그러니까 좌석이 없는 상태에서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게 불편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예. 저희가 거기밖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또 공지 뜨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빨리 한번 해 볼게요. 자 AI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런 이제 미국 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예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예.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삼성 파운드리가 중요한 이유 LNG 신조선 인텔 CEO 메모리가 부족하다. 삼성 파운드리가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차트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 저도 여기 오늘의 차트가 있고 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 했죠. 주도주의 유효기간 2월 마켓 트렌드 KB에서 나온 2월 전략 조금 시간 지났고요. 답답한 M7 지수 AI 때문에 다소 폭력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기업 분석 GNC에너지 삼성 SDS 칩스앤미디어 서진 시스템 포스코인터 삼양식품 대한전기공업 샘CNS HK이노엔 일론 머스크 태양 오늘 이것 때문에 태양은 날아가 버렸어요. 우주로 가고 있는 CPI 블록 이거 그래서 오늘 PI 첨단 소재 급등. 게임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가 악재가 아닙니다. 카지노 2개 있고 카지노 괜찮아요. 플립집 BJ 기판, 구글 TPU HBM 아주 많이 쓴다. D램 공급 절벽, 그다음에 공시는 SGC 에너지 여기도 오늘 급등했죠. 자 미국은 이렇게 안 좋았어요. 나스닥이 급락했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좀 죄송한데 제가 빨리 볼게요. 자 미국 증시 한눈에 보고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일단 태양광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고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좋았고 팔란티어는 역시 대단합니다. 그 AI 안 좋은데도 호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입증이 됐고 근데 AI를 이용해서 돈 버는 이런 기업도 있지만 AI랑 경쟁하는 회사 있죠.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막 이런 어도비. AI가 이 회사들이 하는 이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대요. 뭐 법률 서비스 자문도 가능하고 뭐 여러 면에서 인제 클로드 코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예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되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어서 AI가 이제 잠식하는 기업들은 되게 지금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클라우드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도 안 좋고 또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요새 좀 오픈 AI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빠지고 오늘 마이크론도 빠졌어요. 금과 은은 좀 올랐고 비트코인 계속 빠지고 월마트가 대단합니다.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어요. 펩시코 음식료 회사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회사도 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자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 기자분들이나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좀 와 가지고 오늘 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무슨 얘기했었죠 제가 갑자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는 또 매출 전망이 안 좋대요. 이게 참 미국 시장 좀 어렵죠. 테라다이나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그 반도체 그 뭐죠? 이렇게 검사해 주는 검사 회사죠. 근데 좀 헷갈리네요. 어드반테스트랑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로 알고 있는데 하원에서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다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좀 내려가서 요거 좀 요 얘기 좀 해 드릴게요. 다른 거보다 요게 소프트웨어.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모델을 파괴할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기 IGV라는 ETF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 28%, 연초 대비 17%로 난리가 났습니다. 52주 신저가 여기가 다 이제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AI 중개자 배제 우려. 그러니까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간 업체들을 건너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디지털화되고 뭔가가 이제 이런 AI가 생기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 같은 뭐 소비자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간에 그게 없어지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쿠팡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쿠팡을 이용하면 내가 어쨌든 뭐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내가 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이런 시간을 줄여 버릴 수가 있죠.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쓰게 되면. 예.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화관 가서 많이들 보시지만 요새 영화관 예전보다 안 가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굉장히 편하죠. 내가 원하는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라고 기억나세요? 비디오 좀 가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거기 가서 매번 빌려서 보고 어렸을 때 홍콩 로아느 영화 보고 빌려다가 또 반납하고 번거롭죠. 예. 근데 넷플릭스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다 봅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져요. 그럼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또 비싸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격을 낮춰 주고 소비자한테 효용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객 관리하는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IT 서비스 제공한 기업들한테 워크데이 인사 관리 해 줘요. 요런 걸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주거든요. 월 구독료 받아요. 이 기업들이 하는 역할을 AI 특히 클로드라는 요 코드 같은 요 프로그램으로 바꿔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간 과정이 없어지면 기업은 좋죠. 우리가 직접 적은 비용으로 이걸 하면 되니까 좋잖아요. 예. 저라도 제가 CEO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 기업들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됩니까? AI 하지 말자 우리. 여기 망하는 기업도 나올 것 같아. 하면 안 돼. 그건가요? 아니네. AI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주네. 생산성이 증가하겠네. 그럼 GDP 성장하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투자를 할 거예요. 케빈 오씨 생각이 이거거든요. 비용 줄여서 물가 낮추고 생산성 늘려서 인플레 잡고 금리 더 낮춰서 내가 지원해 줄게.
금리 더 낮춰 줄게. AI 투자하는 기업들. 막 투자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AI로." 요 논리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요게 위기로 보여요. 미국 딱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위기인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올랐잖아요. 예. 우리나라 보면 딴 세상이죠. 근데 한국은 AI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 국가예요. 예. 이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그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요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AI가 이거 위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위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 기업들을 안 쓴다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막연한 공포죠. 그래서 법률 계약서나 컴플라이언스 검토 이런 거 다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충격은 맞아요. '구독 기반 서비스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옵니다. 그 "반도체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쓰는데 그럼 클라우드 안 쓰면 서버 투자 안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AI가 아니잖아요. 여기 요 이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는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일반 데이터 센터잖아요. 지금 뭐죠? AI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사모 신용 대출 회사들은 피해죠. 저 기업들이 망가지면 이제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분도 갖고 있는데 같이 위기인 거죠. 그래서 허재현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요런 현상에 대해서 아까 텔레그램 하나 쓰셨더라고요. "힘을 쓰는 기업을 관심 갖재요. 무겁고 기름 냄새 나는 업종들이 좋다." 예. 저는 소프트웨어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날라갔잖아요. 태양광. 태양광 갔고 또 뭐가 갔죠? 원전 가고. 예. 요런 약간 구경제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약간 결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의 최강국이잖아요. 예. 고걸 좀 이해하시면 '아 왜 미국과 우리가 다르구나.' 그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AI를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 날라갔고 월마트도 시총 $1조 갔어요 소매업체 최초로. 왜죠? 원리라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공급망을 최적화해서 수익성을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네이버가 안타깝죠. 네이버가 또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서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 막 이래 가지고 주가가 안 가요. 근데 조만간 내놓은대요. AI 에이전트 쇼핑하는 거. 이제 고걸 통해서 월마트처럼 돈 버는 걸 보여주면 주가가 오를 거고 이제 못 보여주면 또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저런 AI를 이용해서 돈 벌어라. 그럼 우린 인정해 줄게." 요겁니다 지금 핵심은. 못 벌어 이제 인정 안 합니다. 펩시코는 가격 인하해서 좀 오늘 좋았고요.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했는데 루멘텀 시간외에서 13%. 요게 이제 광통신 업체예요. 약간 그래서 구리선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연결하는 건데 실적 너무 좋았고요. 예. CEO가 다음 분기 전년 동기 대비 85% 매출 성장 예상한다. 요 CPO 하는 회사가 TF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 소켓하는. 그리고 AMD는 실적 좋았는데 아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아니 이렇게 늘었는데도 인정을 안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주가 반응 부정적.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면 전분기보다 매출 준다고. PC 부분 좀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 급등했고 테슬라 보합, 엔비디아는 급락, 마이크론도 급락, 서비스나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이익 성장 둔화에 급락. 월마트 올랐고 테라다임 장비 회사 많네요. 맞아요. 로봇도 하고 있고. 또 요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요 오늘의 차트는 항상 아침에 이제 보통 오전 중에 올려 드리는데 TSMC가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시총 1,000조도 넘었지만 메모리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요새 하이닉스보다 훨씬 세죠. 저는 파운드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대 기업들이 다 외치는 소리가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칩 수요가 공급 못 따라간다. 이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칩이 이렇게 부족한 TSMC가 저도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TSMC가 AI 붐을 놓쳤대요. 챗GPT가 이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TSMC가 투자한 금액인데 실제 이때 투자를 뭐 줄인 건 아니죠. 이게 투자금이니까. 근데
이때 $360억 투자했는데 그다음엔 $300억 니까 준 거죠, 투자금 자체는. 예, 증가율은. 그래서 이때 줄인 거예요. 이때 왜냐면 챗GPT 나왔으면 투자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챗GPT 나오고 나서 '야 AI 좀 더 보자.' 약간. 원래 TSMC 되게 보수적이에요.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늘렸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이만큼 늘려요. 이제 뒤늦었는데 웨이저자 CEO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 회사 칩이 부족해서 빅테크들 난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 생산 폭발적으로 늘린다 이제." 뒤늦은 증액을 한 거예요. 요렇게 지금 돼 버린 겁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삼성한테 악재인가 호재인가? 호재입니다. 왜냐면 실수한 거예요, TSMC가. 여기서 코로나 때 투자 한번 확 늘렸죠, 수요 좋으니까. 그때 막 여기저기 뭐 반도체 수요가 높으니까. 줄였거든요. 다시 증액하죠. 예, 요렇게. 분해한 건데 아무튼 그때 세상이 들썩였는데 빅테크들은 막 막대하게 AI 인프라 하는데 TSMC가 AI 가속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투자를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IT 분석가인 벤 톰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TSMC가 AI 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인이 주방을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으면 확장 안 하고 '저 반짝 손님 아닌가?' 예, 이러고 그냥 말아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뼈 아픈 얘기죠. 뭐 그런데도 돈 많이 벌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심각한 공급 부정. 그래서 웨이저자 CEO가 얘기했잖아요. "전력 문제 아니다. 우리 칩이 없어서 병목 현상이 났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 전력이 안 돼서 빅테크가 지금 병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TSMC CEO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이 아니라 우리가 못 만들어서 그런 거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럼 빅테크는 아쉽죠. TSMC가 더 만들어 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오라클도 더 좋았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좋았을 텐데. 이 둘이 왜 빠졌죠? 이게 제약이 생겨요. 데이터 센터를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서 칩 같은 게. 그래서 이거죠. TSMC가 투자를 그러니까 TSMC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대안이 없어요.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거죠. TSMC가 투자 주저하면 전 세계 AI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고 한 회사의 결정에 너무 많은 게 달려 있고 TSMC는 중국과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떠오르는 게 삼성이에요. 인텔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잘해야 빅테크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나의 모든 칩을 TSMC에 다 의존하는 건 불안하거든요.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삼성, 인텔이 잘하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벤톤스는 진정한 AI 버블을 만들고 2028년 이후에 수요를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 수요를 맞추려면 반도체 수요를 파운드리 시장이 경쟁이 돼야 된다. 지금은 경쟁이 안 돼요. 대안이 없어요. TSMC 외에는.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텔은 좀 쉽지 않지만 삼성이 요새 좀 좋아지고 있어요. 파운드리. 작년에 테슬라 수주도 따내고. 그래서 삼성이 잘하잖아요. TSMC는 더 투자를 할 겁니다. 예. 자기가 1 등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잘해요. 지면 안 되죠. 그럼 과잉 투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빅테크는 좋죠. 신나죠. 과잉 투자하면. 예. 물량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격은 떨어지고. 빅테크가 원하는 건 삼성이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삼성이 실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점점. 고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AI6 칩 20조 원 수주 받았고. 예. 저도 이것까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저도 올해 뭐 '삼성 파운드리 잘하겠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주도 받았고 잘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 또 이게 돌려 생각해 보니까 빅테크의 흐름을 보면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삼성을 응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정적으로도 삼성 공장이 또 미국에도 있고요. 고것도 한번 뭐 꼭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한 거 중에서는 제가 잠깐만요. APR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 예상 넘었죠. 1,137억 인데 예상이 1,300억. 더존 비전도 예상 상회했고 ISC는 어제 나온 겁니다. 예상 상회. 한온 시스템도 어제 예상보다 잘 나왔죠. 칩스앤미디어도 어제 잘 나왔고요. LNF도 잘 나왔습니다. 188억 대비 825억. GSPNL도 잘 나왔고요. 이건 방금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나온 기업들 몇 개 소개해 드렸고 이슈 한 두세 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제 이제 요게 우드사이드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윈드라는 데서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규모 LNG 신조선을 위한 선주사 숀 리스트 압축됐다." 호주의 에너지 거물인데 LNG 운반선 신규 건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를 했고 7개 선주사를 후보군으로 압축을 했대요. 7개 선주사가 LNG를 이제 운송을 해줄 텐데 그럼 배가 필요하잖아요. 선박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선박은 어디에 필요한 선박이냐면 미국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예요. 그럼 여기 배는 한국이 담당하겠죠. 중국한테 안 줘요. 예. 중국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최소 16척에서 20척 규모래요. 누가 따낼까요? 3파전이죠. 예. 누가 되든 아무나 이겨라. 거기서 핵심은 누구죠? 예. 여기죠. 요 회사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골고루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본행제, 피팅 요런 기업들은 아무나 이겨라죠.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요 기사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인텔 CEO 메모리 부족 지속된다. 립부탄이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다. 최소 2년 더 지속될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완화될 기미가 없다. 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이해가 가요. 전력도 부족하다. 삼성 파운드리 아니나 다를까 4나노, 8나노 가격 인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어제 못 드렸던 시황부터 좀 볼게요. 오늘의 차트 요거는 이제 이수정 연구원님 메리츠증권 펀더멘탈 안 변했다. 1월 양대 지수가 24% 급등 후 이제 5% 이제 이게 어제 나온 보고서니까 조금 근데 어제 아침에 나왔으니까 사실 어제 그렇게 폭등할 줄 몰랐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케비넛이 뭐 여러 이유는 있죠. 근데 되게 잘 쓰였어요. 과거 10차례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코스피 지수는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고 나서 10일 영업일 이후에는 지수를 회복한대요. 30 영업일 이후에는 그로부터 4.1, 60 영업일 이후엔 16.1. 근데 놀랍죠? 예,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회복. 엄청나게 강한 장이에요. 지금 장이요. 이게 평균이 10일 영업일 걸린대요. 회복하는데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 나와서 무너지죠. 이거 회복하는데 10일을 걸려요. 근데 하루 만에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함부로 예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뭐 이제는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위아래 다 열려 있어 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본 적 없는 사이클이에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셀 줄은 상상도 못 했고요. 진짜. 예. 어제 뭐 지수가 6% 7% 올랐잖아요. 그 V코스피가 40 한번 상회했어요. 월요일 날 이게 변동성 지수가 폭등했는데 그럴 때 투자하면은 3개월 후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15%. 예. 근데 벌써 수익 이 정도 날 것 같은데요. 금방. 그 월요일 날 사신 분들은. 예.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 추세에 전환한 건 아니죠. 펀더멘탈 너무 좋잖아요. 이익 추정치 올라가죠. PER 당시 8.72배. 예. 9.93배 적용해도 5,636입니다. 코스피 평균 PER로 적용하면요. 5,600입니다. 거기가 평균이에요. 예. 아직 평균 밑에 있죠. 자, 주도주의 유예 기간은 18에서 24개월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주도주는요. 오르고 18에서 24개월 후에 이제 지나면 평범해진대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요게 이게 파란색 선인데 되게 지지부진하죠. 예.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한참 신고가 경신부터 13개월 딱 오르고요. 평범해졌어요. 13개월. 팔란티어는 27개월이나 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근데 최근에 부진. 마이크론 이제 6개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당되겠죠.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최소 1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6개월 더 남았다는 얘기고 램 리서치 6개월. 주도주의 이 유효기간을 보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1월 한국 증시 이제 KB에서는 좀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지금 증시가 너무 낙관적인데 채권 시장 분위기 안 좋고 채권 금리 오르거든요. 이거는 악재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를 때 여러분이 이제 못 참고 막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기업마다 다르니까 뭐 안 간 기업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저평가된 그런 거는 논외예요. 그런 건 지수랑 아무 상관없이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주 지금 지수 따라서 같이 가는 주도주 있죠. 많이 오른 거. 요런 거는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절제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왜 금리 오르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채권은 좀 타격받고 있고.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자꾸 이렇게 오르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요게 코스피 강세장과의 비교인데 옛날에 삼저우황 때 지금 요 위치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번 부러지기도 해요, 중간중간. 근데 너무 세요, 지금. 쉽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얘기고. 스탠리 드러케밀리는 1년 전쯤 이 차트를 언급했대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요 옅은 선입니다, 요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옅은 선. 지금 낮죠? 요렇게 될 수도 있대요, 나중에.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미국이 1966 년부터 82 년까지 보면 이 물가 한번 요때 비슷하죠. 코로나 때 올라갔던 물가랑 당시 검은색이 꺾였다가 거의 궤적 비슷하다. 어떻게 됐냐면 물가가 폭발합니다. 이때 2차 중동 전쟁 펼쳐졌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랑은 또 너무 다른 건 뭐냐면 뭐가 있죠? 이때랑 뭐가 다르죠? 이때는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전쟁 이 이란 리스크 터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란 전쟁 안 터지고 트럼프 입장에선 무조건 유가 떨어뜨릴 겁니다. 뭔 짓을 해서라도 유가 떨어뜨릴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예요. AI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물가가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안 좋아요. 팔아야 돼요, 주식을. 물가가 이게 튀어서 가잖아요. 금리 올립니다. 그럼 강세장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때랑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왜? 전쟁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뭐 모르지만 전쟁 끝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인데 우크라이나도 전쟁 날 것 같지는 않고 유가가 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AI 시대 때문에 생산성을 계속 떨어뜨려 이제 올릴 것 같고 근데 모르죠. 저렇게 되면 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드러켄 밀러는 저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빈 오씨가 된 게 호재라고 생각해요. 케빈 오씨는 저렇게 안 되게 막아줄 사람이에요. 왜 AI 기업들 적극 지원해 가지고 금리 낮춰서 "도와줄게. 투자 많이 해." 막 이런 거거든요. 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요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중간 선거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관세 여기서 관세를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협박하잖아요, 관세 더 내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하이난 연구원님도 예 만약에 관세가 무효 판결 나거나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해 버리면 자동차가 수혜주죠. 인플레를 막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어쨌든 근데 20 세기는 석유조 자원 민족주의 히토류 막 이런 건데 광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LS나 이런 걸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물 시대. 예 상사업종. 그다음에 생산성 혁신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이 늘면 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 현대차 이런 피지컬 AI도 있는 거죠. 헨리 포드가 무빙 어셈블리 조립 라인 도입해 가지고 자동차 대중화 이끌었죠. 생산 시간 줄이고 생산 비용 줄여서 혁신을 이끌었죠. 예.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를 AI, 현대차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2010 년도에는 그 애플은 모든 걸 다 했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근데 그때는 구글 안드로이드랑 삼성전자 중국 기업들이 협력을 했고 로봇에선 테슬라가 자기가 다 해요. 근데 현대차랑 구글, 엔비디아가 협력하죠.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다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재정정책 시대의 투자 전략, 피지컬 AI 우주항공, 26년 산자부의 예산안에 AX 전환에 그러니까 AI 전환의 예산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피지컬 AI 개발 예산이 대폭도 증액이 됐고요. 이 윤석열 정부 때 그 출범한 우주항공청 있죠. 여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의 지금 주도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수혜받는 건 하나시스템과 세트랙아이.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활성화 대책 나오면 30% 오른대요. 근데 그 정도는 이번 도달했다.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안 오른다면 2 분기 때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텐데 그때 피지컬 AI, 우주항공,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안 끝난 거죠. 그다음에 세금 인상 리스크는 있다. 예. 그래서 전비 조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한 이슈죠.
근데 트럼프가 전쟁을 할까요? 중간 선거 이겨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상승의 시사점. 예. 경제 성장률은 25 년보다 높아질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 장난 아니죠. 1 억이 넘어요. 뭘 할까요? 소비하겠죠. 외국인은 한국에 옵니다. 환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호텔. 호텔을 주목하자. 어제도 호텔 리포트 한번 보여 드렸죠. 뭐 작년 여름부터 호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분석해 드려 가지고. 예. 저는 호텔이 이렇게 공급 부족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 보고서 보고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편입해라. 내수주를 편입을 일부 하래요.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 고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같은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2월 전략인데 주식 비중은 소폭 확대. 그러니까 적극 확대는 아니고 약간 좀 절제하자는 거죠. 증시에 과열 신호 있는데 그렇다고 뭐 쉽게 무너질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추격 매수하기는 좀 위치가 안 좋대요. 왜냐면 이격도가 여기 50일 이평과 주식시장이거든요. 요게 50일 이평 코스피. 이게 120 넘어가면 굉장히 과열이래요. 과열 맞아요. 좀 벌어졌기 때문에. 3조 호황 때도 115 넘어가면 한 번씩 빠졌대요, 주가가.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월요일 날 빠진 거예요. 과열이라고 내리지 않고 뭔가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악재가 케빈 오시 때문에 한번 불거진 거고. 근데 뭐 큰 악재는 아니죠, 아직. 그래서 상반기 좀 한 번 더 랠리 기대된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올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시각 갖고 있다. 이때 11월에 증시 조정 한번 크게 받은 거 기억나시죠? 이러고 어떻게 갔죠? 미국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 보고 날아갔죠. 물가가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 보실 때 물가를 좀 잘 보세요. 물가 튀면요 꺾여 버립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길 바라야 돼요. 미국 물가 튀면 안 돼요. 고게 좀 변수입니다. 이제 고 매크로는 그걸 항상 잘 보시고요. 저도 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좀 급등급락이 이게 투자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죠? 뭐 저도 이거 뭐 해석하기 쉽진 않고 예.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지만 근데 역으로 급락할 때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고 급등할 땐 오히려 좀 매수를 절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답답한 M7 지수 치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다 뭐 요런 내용인데 M7이 되게 답답하죠 미국. 요새 좀 답답해요. 재미도 없고. 예. 그리고 뭐 신용 리스크 막 부각되고 "투자 너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오라클. 근데 위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AI 기업들의 비용 너무 는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근데 AI 투자 안 할 겁니까? 미국에서 포기할까요? "아 이제는 우리 못 하겠다." 예. "이렇게 때려치자." 이럴 리는 없잖아요. 안 그러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 되는 거는 AI예요 지금은.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금리 인하해 가지고 이런 오라클을 지원해야 되는 게 미국의 임무예요 지금. 케빈 오씨가 할 일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 그래서 물가만 안 튀면 되는 물가 튀면 케빈 오씨 할아버지가 와도 못 합니다 금리 인하.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물가인 거예요. 물가 오르면 강세장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지표죠. 안정화되면 금리를 확 떨어뜨려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좋아질 거예요. 그럼 미국도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은 없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우리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가니까 당분간 안전지대다. 작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소프트웨어 산업과 코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셜 미디어 X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고된 노동을 제거했고 일반인도 손쉽게 코딩 요게 생산성 개선이잖아요. 읽어보면 머스크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하드라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옛날에는 외주를 줬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만들어 달라고 한 거를 이제 그냥 알아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AI로. 소프트웨어 기획, 설계, 코딩, 배포 이런 거를 그냥 인간 개입 없이 AI가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간에 그런 걸 했던 아까 중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거를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올 거고. 예. 근데 그러면서 세상은 또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나왔을 때 마차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마차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 나왔는데.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은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없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비디오 가게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영화관도 참 힘들어지고. 예. 근데
그럼 OTT 보면서 또 사람들은 한 달에 만 얼마 내고 다양한 걸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누구한테는 참 악재지만 예 이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성을 늘릴 수 있어서 또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머스크는 매크로와드를 이용해서 순수한 AI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지칭하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과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 해자, 수년간 개발한 그 코딩, 고객이 소프트웨어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애초에 그냥 AI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구글 제미나이한테 "야 이것 좀 고쳐 줘." 요게 더 편하니까. 그죠?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 일자리를 잠식하겠죠.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옵티머스도 물리 노동을 대체. 생산성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어딘가에 일자리는 없어져요. 거기다 이번에 이제 구글 지니 프로젝트 아시죠? 프로젝트 지니 3 게임도 그냥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 뭐죠? 생산성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영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포기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이 AI 투자하는 거. 그래서 반도체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 그렇게 됐네요. 자,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용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90% 회사고 당진의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 보유하고 있고 이 비상 발전기는 플랜트, 쇼핑몰, 주택 등 모든 건물에 들어가지만 최근 데이터 센터 공급 증가로 폭발적인 수주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 비상 발전기는 대부분 디젤, 최근엔 가스도 써요. 가스 터빈.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퍼시픽 죽전 데이터 센터에는 GNC 에너지의 그 가스 터빈 발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인제 HD 건설 기계도 요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엔진을.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면 한국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 그러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GNC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비상 발전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출 늘 것 같고 실제 발전기 매출이 2019년 1,153억 에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1,489억 한 올해도 한 2,000억 가까이 나오겠죠. 한 1,800억 이나. 데이터 센터용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전사 매출의 70%가. 데이터 센터 착공 후 1.5, 2.5년간 발전기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며 매출이 인식된다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처음에 착공한 다음에 1.5에서 2.5년 정도 요 구간에서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거죠. 2023년부터 역대 최대 인허가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그 울산 있죠. 여기도 따냈죠. 예. 여기도 수주 받았고. 네이버 각세종 데이터 센터 PER이 9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최대 용량은 40에서 60 메가인데 26년부터 80에서 100 메가로 늘어나요. 그러면 발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 삼성 SDS가 요새 안 좋은데 핵심은 이것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야 AI 때문에 이 회사도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현금도 한 5 조, 6조 되고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예요. 동탄에 데이터 센터 있어요, 실제. 구미 데이터 센터도 이제 만듭니다. 국내 아마 거의 최대 규모 같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해서 앞으로 돈 벌 거기 때문에 AI 피해주가 아니라 일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또 공공기관의 어떤 수주도 받고 있고 GPU도 빌려줘요, 이렇게. 코어이브 같은 서비스도 합니다. 엔비디아 GPU 받아서 빌려주는 거 있죠. 요것도 하고 있고 6조 이상의 풍부한 현금. 그래서 주가 좀 아쉽지만 이 미국의 위기론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 칩셋 미디어 실적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계 업체죠. 약간 설계하고 IP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은 이제 처음 "이거 우리 만들어 주세요." 뭐 요런 설계를 해 주세요 할 때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 라이선스 받고 그 라이선스 해서 이제 양산 들어가면 실제 제품 만들면 그때 로열티를 받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나면 몇 년 후에는 로열티 매출이 늘어서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이익 많이 늘었고요. 올해도 24%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꾸준히 좋아지죠. 요게 파란색이 라이선스예요.
급격히 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요게 늘면 이 회색이 로열티인데 2 분기 3 분기로 가면 로열티도 많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 서진 시스템은 유진투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까도 한 분이 라이브에서 물어보시더라고 내용인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요 크레센도 있죠. 여기 최대 주주가 전동규 대표예요. 이분이 최대 주주고 크레센도 여기가 여기가 주식을 팔고 나가려 그래요. 그래서 풋옵션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걸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락하겠죠. 적은 돈도 아니고 827만 주인데. 그래서 이게 호재인 거예요. 여기 SJ 밸류업하고 시스템에 얘네가 사가기로 한 거예요. 이 지분을 이번 딜을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안 나옵니다. 여기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호재죠. 물량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럼 얘네는 돈이 어딨냐? 신한투자랑 하나에서 받은 거예요. 브릿지론으로 단기 9개월짜리 차입한 겁니다. 9개월 동안은 여기서 받았는데 SJ 밸류업이 받았어요. 지분을 당장 팔까요? 9개월 동안 빌렸는데 일단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안 팔 거예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 이제 물량 나올 이슈가 없고 전동규 대표가 일단은 요거 지분 또 일부 넘깁니다. 600억 주고 이제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물량이 또 일부 들어갈 거고 848만 주도 요게 이제 뭐 질권 설정해 가지고 담보를 건 거죠. 예. 담보를 걸어서 요게 이제 담보가 행상되면 전동규 대표 지분이 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기존 주주가 팔고 나가는데 이 물량을 여기서 받아간다.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됐다. 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복잡한데. 네, 아시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 뭐 ESS 워낙 좋으니까. 자, 메리츠의 문경원 연구원님은 4분기 기대치 소폭 상회했다. 포스코인터 실적 괜찮았고 특히 인도네시아 팜 농장 있잖아요. 이게 메인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호주의 세넥스, 우리 작년에 공부 한번 해봤죠. 올해 호주의 세넥스 가스전이 본격 이제 증산 들어갑니다. 가스 이제 생산하겠죠. 그리고 제가 왜 포스코인터를 괜찮게 보냐면 히토류 관련주예요. 광물 이런 사업 하거든요. LNG, 히토류, 우라늄 지금 다 핵심인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 원료들, 원재료들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호주 세넥스 에너지 증사, 인도네시아 팜 농장 약간 일본형 기업으로 좀 바뀌고 가고 있죠. 히토류 연구 자석 비료체 요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삼양식품은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도 있는데 중국은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국내와 미국, 유럽 괜찮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거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1분기 중국 공장 증설. 그러니까 중국 공장 증설 물량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고 해외 공장 또 증설 기대감도 있으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려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 저는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 대양전기공업 이제 조선 기자재인데 자기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대양전장 지분을 다 취득해서 한마디로 합병해 버리나 봐요. 종속회사로. 그러니까 이걸 합병하고 이렇게 인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게 좋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알짜예요. 영업이익 31억 원, 영업이익률 21%짜리 회사를 가져가니까 완전히 다 흡수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박수 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샘 CNS는 이제 프로브 카드 웨이퍼 동그란 걸 테스트하는 이제 카드인데 거기 들어가는 세라믹 STF 매출 그걸 만드는데 22년에 7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 322억에서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JAM 통해서 마이크론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D램이 좋으면 그대로 수혜받아요. 이 회사는. 아무튼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라는 데 들어가는 요 부품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HK노에는 이제 KCAP이라는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아시죠? 요거 허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죠, 올해 중에. 그래서 되길 좀 기대하고 있고 기존 제품보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확실히 PPI라고 하는데 기존은 PPI, P캡, K캡은 P캡이라 그래요. 그래서 PPI는 내가 위가 역류할 이게 위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되게 역하죠. 근데 이거 먹으면 3에서 5일 걸려요, PPI는. 근데 P캡은 그냥 바로
효능이 생긴대요. 그리고 식사랑 무관하게 그냥 언제든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케다의 보노프라잔이 이미 출시가 됐어요. 경쟁 제품인데 KK이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보노프라잔보다 좋은 게 있어요. 보노프라잔은 불순물 검출 이슈가 있었나 봐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데 요게 발암 물질이래요. 안 좋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출시가 지연됐는데 KCAP은 화학 구조상 아민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아민기가 아니라 아마이드기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발암 물질 있죠. 니트로사민은 아마이드기에선 잘 생성이 안 된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위 아니냐 KCAP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FDA가 보노프라잔 아까 경쟁 제품 그 독점권을 2032년까지 연장해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노프라잔의 특허권을 연장하니까 당연히 이건 좋은 거죠. 이걸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2032년. 그러면은 KCAP이 신약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갈 때도 KCAP도 똑같이 독점을 부여받겠죠. 그래서 요걸 FDA 승인 기대하고 있고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처방의약품 KCAP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국내엔 이미 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액제에서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 같은 거 만들고 있죠. 숙제 해소제. PER은 21.5배고 국내 상위 제약사보다 좀 싸다. 그래서 지금 괜찮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네. 주가는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끝날 벌써 5시 15분이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퇴근해야 돼서 편집도 하고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못했던 밑에 내용, 역시 이게 기네요, 내용들이 좀. SGC 에너지가 어제 AI 데이터 센터 사업 한대요. 그래서 저기 군산인가요? 군산이었나? 새만금이었나? 예, 군산. 여기에 그 부지가 있어요. 자기 회사. 거기에 데이터 센터 만든대요. 그냥 데이터 센터 아니고 AI. 발전량 요 정도 되고. 그래서 요구합니다. 개발하는 거랑 전력 공급하는 거 있죠. 요게 SGC가 참여해요. 요 구조로 가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그래서 요게 개발, 전력 공급이 여기입니다. 요 두 가지에 이제 여기가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 하는 거는 뭐 최대 300메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번에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300메가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미국 빅테크급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SGC 에너지는 실제로 발전소를 운영해요. 거기서 전력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 사업 모델은 에너지 자원순환 건설도 있고 건설과 발전소가 주력이에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출 비중. 영업이익은 비중은 건설 쪽이 좀 많아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GNC 에너지한테 호재죠. 왜요? 데이터 센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오늘 시장 오늘도 급등했고요. 80포인트 올라서 급등했고 오늘은 삼성 대단합니다. 아침에 약세 출발했는데 오늘도 올라갔고 오늘은 카카오뱅크, LS가 7%, 한미약품, 뭐 고려아연, 또 이스페타시스, 한국전력, 원전주, 한화, 항공우주 다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진 거는 건설기계 어제 보니까 어제 종전 이슈 때문에 올랐더라고요. 건설기가 너무 날라갔는데 오늘은 한 방 좀 맞았고 APR은 좋은데도 빠졌네요. 그다음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진 좋았는데 바이오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았고 파도가 또 상한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좀 차별화됐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는 좀 전체적으로 쉬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태양광 난리 났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왠지 이제 오늘 보고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로 할 거예요? 태양광 사업 확대할 때 원재료 누구 거 쓸 겁니까? 저는 그래서 OCI홀딩스가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폴리실리콘을 중국 거 쓸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규제하니까. 그래서 비중국 폴리실리콘 OCI홀딩스가 좀 수혜받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상한가 같습니다. OCI홀딩스 좋고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 호재로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뭐 너무 수급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 수급 잘 안 맞아요. 외국인 판다고 빠진 거나 오르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되게 꼬여 있어가지고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평균 PER이 5,600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갈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셉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센 것 같고 코스닥은 약간 버벅대고 있습니다. 예, 쪼금 이제 너무 급하게 와서. 근데 어쨌든 강세장 마인드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좀 매수는 쪼금 절제하자. 너무 오를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